자, 종합소득 금액 계산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종합소득은 제가 채팅방에 올려놓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종합소득은 제가 채팅방에 여기 보여드릴게요. 채팅방에 여기 보시면 종합소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됐나요? 요거 보내드렸습니다. 자, 종합소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실질적인 내용은요, 여기 보세요. 세무 1급범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는 간단하게 쭉쭉쭉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흐름입니다. 전체의 그림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와 배당소득 필요경비가 있죠. 그렇죠? 요 가운데. 근데 이자와 배당소득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이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잠깐만 여기 보실까?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3.3%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우리 그 근로소득공제는 뭐라고 그랬어? 이거라고 그랬지. 이거. 이게 근로소득공제야. 이해갔어요? 그래서 표로 나타나는 것은 소득공제라고 하고 프로테지로 나타나는 것은 필요경비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연간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돈을 일괄적인 영수증은 필요 없다. 그냥 나라에서 너 5천만 원 벌어, 3천만 원 벌어. 번만큼에 대한 일률적인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영수증 필요 없이.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걸 얘기해 주는데 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이렇게 경비가 있는데 왜 이자와 배당소득은 경비가 없을까? 왜 없을까요? 그렇지, 경비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 보세요. 은행에다가 돈을 딱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먹어. 경비가 뭐가 필요 있어? 그렇죠? 그래 나라에서 경비를 인정 안 해주죠. 돈 많은 사람들은 몇십억 갖다 놓고 그냥 있는 거야. 이자 나오는 대로. 은행도 안 가. 버스 타고 가겠어? 택시 차가 끌고 가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 경비 인정 못 하겠다. 그럼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야. 남들 회사에다가 배당금 넣고 그냥 배당금 받는 거야. 그건 경비가 인정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자 소득과 이자 소득 금액은 금액이 똑같다. 헷갈리면 안 된다. 배당 소득과 배당 소득 금액은 금액이 똑같다. 왜? 경비가 필요 없으니까. 단 여러분들 세무 1급 들어가면 이런 거 있어요. 배당 소득도 필요경비가 있을 때가 있어. 배당을 했는데 사업에 참여했어. 경영에 참가했어. 그러면 경비로 인정이 돼요. 배당소득만 넣었을 때는 경비가 인정이 안 되지만 배당 넣고 경영도 같이 했어. 그러면 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사업소득부터 여기는 다 경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업소득은 적어주셨습니다. 3.3%.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표에 의해서. 기타소득은 여러분들 8.8%가 나오는 거예요. 왜 8.8%라면 경비를 60%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해 볼게요. 750만 원 기타 소득 나왔다. 기타 소득. 거기에 60% 계산해 봐. 450이요? 그러면 기타 소득 750에서 1-60% 빼준 거야. 그럼 얼마 나오나? 750만원 곱하기 가로 열고 1-60% 가로 닫고는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 나와요? 300만원 안 나와? 나 지금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맞힌 건데 750만원이다 60%면 얼마야? 450만원이잖아. 750, 450 빼줘봐. 300 남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 1-60%가 0.4%잖아. 40%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원.
얼마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은 얼마까지? 750.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까지? 350. 그래서 60%의 경비를 인정해 줍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한 예를 들을게요. 날 보세요. 제가 만약에 기타 소득이 있어. 안성 같은데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3.3% 뛰지 말라 그래. 8.8% 뛰라 그래. 거기에 여기 보세요. 300만 원 나왔죠? 거기다가 20% 계산해봐요. 60만 원 곱하기 10% 또. 그럼 여기 보세요. 66만 원 납부하는 거야. 기타 소득을. 내가 750만 원 벌면 66만 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750에서 3.3% 계산해봐. 얼마? 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750만 원 받았어. 근데 24만 7,500원을 뛰는 게 좋아요? 66만 원 뛰는 게 좋아요? 예, 저는 66만 원 뛰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환급 받을 건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3.3%야. 왜냐면 3.3%는 경비가 없어요. 근데 나는 60%는 경비를 그러면 영수증을 다 갖다 대야 돼. 근데 기타 소득은 60%의 경비를 인정해 버려. 어차피 나중에 환급 계산해서 환급 받으면 되니까. 난 그래서 환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안 돼.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봉 7,500이 넘잖아. 그러면 종합복식부기를 합니다. 복식부기가 되면 영수증이 다 필요해요. 이해가십니까? 간편장부를 하지 않아요. 7,500이 넘으면 7,500 이하면 간편장부 안 해요. 그냥 간편장부 하지. 7,500 넘으면 복식부기를 해야 됩니다. 영수증을 다 붙여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실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맞벌이야. 의료비 같은 거 신용카드는요. 맞벌이면요. 소득이 적은 쪽에다가 의료비나 신용카드를 적은 쪽에다 공제받는 게 좋아요. 그런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실무할 때 필요들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거의 지금 시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시험 이게 울타리를 딱 종합수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모르고 나서 또 시험도 못 보지만 여기는 지금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론상에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여기는 사업소득은요 필요경비는 없다 그랬죠. 좋아, 분리과세가 그렇죠. 분리과세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근로소득과 여기 있죠. 일용직 근로자. 근로소득의 일용직은 필요경비를 한다. 이해가십니까? 연금소득은 연 얼마까지? 1,5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한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 금액이 얼마?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선택한다. 아까 외우라는 게 그게 외운 거야. 그건 시험 문제야. 그리고 근로소득에서는 기타소득에는 또 복권 당첨도 아니십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여기 보세요. 내가 10억 받았어. 세금 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10억을 받아도 이해가십니까? 왜? 벌써 6억 7천밖에 안 받았잖아. 3억 3천은 세금 냈잖아. 그렇죠? 바로 세금 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요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서 얼마까지 분리과세? 연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요거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에 그 중에서 이자소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자소득의 범위 보겠습니다. 이자소득의 범위는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내국법인에 발생하는 각종 채권과 증권의 이자 할인, 그 각종 예금의 이자,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10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 알겠습니까? 보험 차익 같은 거, 직장 공제, 초과 반납금 같은 것도 요거는 만드는 것이고, 비영업대금 25%짜리 있죠? 왜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공제부담에 발생하는 소득, 유사소득의 금전 사유에 따른 대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자소득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자소득에 보지 않는 것은
요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따라 애누리해 준 거. 이해갔습니까? 애누리화 된 금액. 그 다음에 외상미입금 미지급의 약정기일에 지급하는 할인액. 요거 요런 게 시험 문제예요. 물품의 판매하고 대금 결제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받는 거. 요거 추가로 지급받는 거. 요거 요런 것들도 이자 소득에 보지 않습니다. 외상매출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거. 이것도 이해갔습니까? 연장해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것도 요것도 우리가 이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지급한 거 다 공제 안 되는 거야. 이자 소득을 보지 않는 거야. 사업 소득으로 보는 경우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결제 지연에 따라 사전의 약정의 이자 상당액에 우리가 이자 상당을 얘기했죠. 요거는 단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연 발생된 것은 우리가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무슨 소득?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지연 소득은요. 알겠습니까? 지연으로 발생된 소득.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이자 소득은 이렇게 많이 보는 게 많아요. 재산권에 관한 채권에 계약에 의하여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에 대한 법정이자. 손해배상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자 소득이 보는 경우는 외상매출금 미수금의 소비 대차 전환을 한 경우도 이자 소득으로 보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비과세 이자 소득입니다. 일정한 이자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 비과세에다가 소득세 비과세는 공인신탁의 이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런 것들이 비과세 항목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자 소득 금액은 이자 소득 금액 계산에서는 이자 소득 금액은 원천적으로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 밑줄 읽으시고, 아까 얘기했죠? 필요 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갔습니까? 따라서 이자 소득 금액, 소득은 수익 금액과 이자 소득 금액으로 한다. 알겠습니까? 이자 소득 금액이나 이자 소득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졌죠? 이자 소득 금액은 이자 소득에서 뭘 빼줘? 비과세 소득을 빼주고 분리과세 소득을 빼줘서 우리가 해주는 거. 여기는 필요금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이 없는 소득. 이해갔습니까? 세금이 없는 소득. 요거까지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자소득의 수입식이라고 나온 것이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이자소득의 총수익기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일주의로서, 이 약정일주의가 권리 확정주의입니다. 권리 확정주의를 원칙적으로 한다. 하지만 약정일에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주의로 한다라는 얘기 나왔죠. 첫 번째, 공채, 사채, 이자 할인에, 두 번째,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 상당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의 또는 부금이자, 통지예금이자, 그 다음에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발생하는 상속재산에 상속되는 증여, 뭐 이런 것들은 수입시기가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소득, 뭐 시험이 잘 안 나와서 쭉쭉 나갑니다. 배당소득은요, 주식 또는 출자금에 대한 이익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래서 배당소득은요, 실질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간주배당,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에 대한 배당소득, 그 다음에 국외 기구로부터 이익,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배당소득의 범위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그다음 비과세 배당소득은 우리사도조합비에 대한 비과세, 요건 세금 안 매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라고 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에 우리가 근로자의 자사 출자분의 지분의 배당, 조합 등의 출자금, 그 다음에 미분양 투자신탁에 대한 배당, 재외 동포 전형 투자신탁의 배당, 녹색 투자신탁의 배당, 그 다음에 저축지원에 의한 조세특례법에 의한 저축에 발생하는 배당, 이런 것들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배당금 소득의 소득 계산에서는 배당 소득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총소득금액, 총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으로 한다. 배당 소득에 대하여 이자 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그시고 또한 앞으로 설명하게 될 배당 소득의 이중 과세 조정 여부에 따라서 배당 소득의 수익 금액을 변하게 된다. 그래서 그로스업이라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되게 되는데 여러분 배당 소득 금액은 배당 소득 총수익에서 비과세나 분리과세 그다음에 기속되는 법에서 이중 과세 조정에 대해서 그로스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세무 1급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로스업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소득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 구조. 배당 소득 금액은 총수입의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하고 그로스업으로 기록열 11%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소득 300만 원 수령을 했어. 300만 원에 대한 몇 프로? 11%. 이해가십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33만 원 나오죠? 그래서 이 배당 소득 금액은 300에다가 얼마? 330만 원을 더해야 돼서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겠다는 거야? 333만 원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또 플러스가 되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자 배당을 그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 있죠. 이렇게 배당금을 받은 거 300만 원에다가 33만 원을 더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로스업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뭐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는다. 뭐 다시 썼지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론에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에서도 그로스업에서 배당에서 쭉 나온 것들에서 해주는 건데 결정세액에서 다시 우리가 한 번 더 받았기 때문에 배당소득공제를 한 번 더 배줘서 산출세액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배당소득 금액의 수익금액은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권리확정주의다. 실질배당, 의제배당, 그 다음에 법인세에 의한 처분된 배당, 간주배당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이건 똑같이 앞에 거 얘기한 거를 다 합쳐놓은 거예요. 금융소득은요. 이자소득 플러스 뭐예요? 배당소득이다. 왜 이래? 금융소득은요. 배당 이자소득 플러스 배당소득이다. 그렇죠?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른다. 이제 앞으로 이자 배당소득이라고 안 합니다. 합쳐서 항상 시험 문제도 금융소득이라고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합계가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화가 종결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종합소득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자꾸 얘기할게요. 시험 문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요. 이해갔습니까? 이거 꼭 알고 계시고 그 합계가 2천만 원에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종합과세소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분리과세 여기 나온 것들이 있죠. 무조건 분리과세, 그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그다음에 조건부 분리과세 뭐 요런 코드들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뭐 한번 제가 좀 적어드린 건데 우리는 다 14%로 계산한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여기는 그리고 비실명 요거는요. 이 비실명 있잖아. 우리가 이거 실명이 언제부터 했어?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비실명이라는 건 진짜 남의 이름 갖고 쓰는 거 걸렸다가 그냥 90% 압수하는 거야 거의. 알겠습니까? 됐나요?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자와 배당소득은 그냥 겉핥기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이다. 알겠습니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리고 연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우리가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사업소득 들어가겠습니다.